자, 오랜만입니다. 하영의 오프터 레코드. 예. 이제 선거가 끝나가지고 캠프를 드나들지도 않고. 네. 오프터 레코드 할 게 별로 없는데 갑자기 아이템 하나 잡혔어요. 네.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예. 네,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내정도 화제가 됐지만 내정하면서 위장 전입과 예. 그다음에 이중국적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봤던 맞습니다. 뭐 장관이나 총리 내정할 때 단골 레퍼토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뭔가 근데 이게 과거의 것과 좀 다른 거 아닌가 혹은 예. 뭐 그래봐야 좀 달라봐야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하영 기자에게 긴급히 요걸 좀 파보자. 예. 예.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사청문회 TF팀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부가 들어서면 한 2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개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한 4차례 정도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요. 보통 기자들이 참석을 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 한 뼘 두께 정도로 두껍게 넘어오는데 거기는 각종 그 자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재산부터 시작해서 뭐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학력까지요.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공직자 예를 장관급 한번 하려면요. 인생이 털린다고 봐야 된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리는데. 본인도 잊어버렸던 거를 예. 다 물어봐요. 요즘은 심지어 가족과 관련된 것까지 물어보기 네. 때문에요. 그게 괴로워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30년, 40년 전까지 다 나오고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그 산 집의 폐쇄 등기부 등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기로 기록된 등기부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것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내정하기 전에 이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럴 때 이걸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인생을 너무 좀 막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왜냐하면 자기가 30년 후에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아무도 생각 사람은 못하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그때 걸러져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죠. 예. 실제로는. 보통 예.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자마자 시작하는 게 항목이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부동산을 들여다봅니다. 예.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없이 예. 살아남기 힘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기술 없이. 예, 실제로 그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장관 후보자 정도 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이 재테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한 가장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가장 찾기 쉬운 네. 그 지적할 만한 사항이어서 그거부터 찾고 그 다음이 이제 위장 전입입니다. 네. 위장전 그렇죠.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하고 대부분 관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장 전입으로 넘어가고 네. 위장 전입이 또 대체로 자녀를 둔 그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드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탈루 찾고요. 그게 이제 이것도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기 기본 때문에 코스, 기본. 예, 이게 기본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경우에 병역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병역을 면탈을 했는지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자녀 이제 병역에서 이제 이중 국적이 나오는 거죠, 보통. 그렇죠. 네. 예. 보통 아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예를 들어 미국에 태어났는데 결국 어떤 특정 시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버렸다. 예. 근데 그 특정 시점은 대부분 이제 군대 갈 나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가장 분노를 일으킨 게 또 병역이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인데요. 논문. 예, 예.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강 후보자가 해당되는 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장 전입이 하나 나오고 단어가 예. 위장 전입이라는 게 한마디로 거기 안 산다는 겁니다. 예. 주소는 거기가 돼 있는데 단어가 좀 무섭긴 해요. 예. 거기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절대 농지 같은 거 맞습니다. 거기 살아야지 농민이야지 취득할 수 있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사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다든지 혹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MB 정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에 박미석 수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입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겨레에서 찾아가서 직접 마을 이장님한테 농사는 짓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낙마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날 그 발표 날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해서 일단 외교안보 라인을 발표한 다음에 다시 인사수석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국적하고 위장 전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 네. 보통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아주 그냥 한 줄 한 줄 나오는 걸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2학기에 이화 여고에 진학을 했는데 전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전학을 했다. 그렇죠. 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 친척집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딸이. 그렇죠. 딸이 그 친척집에 주소를 뒀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인 거죠. 그렇죠. 단어로는 딸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썼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이유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는 또 바로 밝혔습니다. 그 강 후보자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직접 언론에다가 미국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국 고등학교 생활의 부담을 느껴서 본인 모교, 그러니까 강 후보자 모교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하게 했고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주소를 근데 친척집에 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기숙사에 들어간 건가요? 그건 거기까지는 그렇죠. 거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등장하겠군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강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된 위장 전입은 아니어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에서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현 정부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무슨 절대농지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인식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중 국적 문제도 그 딸이기 때문에 예. 병역 면탈하고 연관이 안 돼서 이건 뭐 성인이 20대가 성인이 되면서 둘 중에 하나 국적을 선택했는데 그건 딸의 선택권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딸이 다시 재취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 활동을 할 때 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딸도 뭐 기꺼이 영향이 실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국민 예. 정서상 맞습니다. 미국하고 딜을 하는데 딸이 미국 사람이야. 예. 이럴 때 이해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예. 네. 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비교하면 위장 전입을 가장 많이 한 그 공직자가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 10년 사이에 있을 거로 합니다. 예. 위장 전입은 뭐 몇 차례 정도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다. 예.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예상치 못한. 공식적으로 24차례입니다. 보통 공직자들은 예. 그분은 워낙 독보적인 게 기록이 많아요. 그 다음 2위가 몇 차례일까요? 모르겠어요. 5회입니다. 5회.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예. 예, 이거 압도적입니다. 기록을 갱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이제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물론 그 중에 3번은 법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바뀐 거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도 바뀐 것이기도 하고요. 공직자 사회에서 어쨌든 전술적인 기록이네요. 24회는. 예, 전설적입니다. 그 다음이 5회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MB 정부 시절 이후에는 위장 전입은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예, 위장 전입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예. 위장 전입을 한 다음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예.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이유. 왜 예. 했냐 이거예요. 왜. 예, 왜 했나? 이 이유와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거짓말이 혹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후의 그렇죠.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고요. 네.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최대한 약점을 잡아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본인이 어떻게 방어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중국적 문제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면탈이 아니어서. 특히 여성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재밌는데요? 자, 오랜만입니다. 인식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중국적 문제도 그 딸이기 때문에 예. 병역 면탈하고 연관이 안 돼서 이건 뭐 성인이 20대가 성인이 되면서 둘 중에 하나 국적을 선택했는데 그건 딸의 선택권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딸이 다시 재취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 활동을 할 때 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딸도 뭐 기꺼이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국민 예. 정서상 맞습니다. 미국하고 딜을 하는데 딸이 미국 사람이야. 예. 이럴 때 이해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예. 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비교하면 위장 전입을 가장 많이 한 그 공직자가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 10년 사이에 있을 거로 합니다. 예. 위장 전입은 뭐 몇 차례 정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다. 예.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본인 예상치 못한. 공식적으로 24차례입니다. 보통 공직자들은 예. 그분은 워낙 독보적인 게 기록이 많아요. 그 다음 2위가 몇 차례일까요? 모르겠어요. 5회입니다. 5회.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예. 예, 이 압도적입니다. 기록을 갱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이제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물론 그 중에 3번은 법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바뀐 거고요. 또 그 중에 일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재산부터 시작해서 뭐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학력까지요.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 공직자 예를 장관급 한번 하려면요. 인생이 털린다고 봐야 된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리는데. 본인도 잊어버렸던 거를 예. 다 물어봐요. 요즘은 심지어 가족과 관련된 것까지 물어보기 네. 때문에요. 그게 괴로워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30년, 40년 전까지가 다 나가고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그 산 집의 폐쇄 등기부 등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기로 기록된 등기부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내정하기 전에 이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럴 때 이걸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인생을 너무 좀 막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왜냐하면 자기가 30년 후에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아무도 생각 사람은 못하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그때 걸러져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죠. 예. 실제로는.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자마자 시작하는 게 항목이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부동산을 들여다봅니다. 예. 예,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없이 예. 살아남기 힘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기술 없이. 예, 실제로 그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장관 후보자 정도 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이 재테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한 가장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가장 찾기 쉬운 네. 그 지적할 만한 사항이어서 그거부터 찾고 그 다음이 이제 위장 전입입니다. 네. 위장전 그렇죠.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하고 대부분 관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장 전입으로 넘어가고 네. 위장 전입이 또 대체로 자녀를 둔 네. 그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드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탈루 찾고요. 그게 이제 이것도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기 기본 때문에 코스, 기본. 예, 이게 기본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경우에 병역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병역을 면탈을 했는지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병역에서 이제 이중 국적이 나오는 거죠, 보통. 그렇죠. 네. 예. 보통 아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예를 들어 미국에 태어났는데 결국 어떤 특정 시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버렸다. 예. 근데 그 특정 시점은 대부분 이제 군대 갈 나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가장 분노를 일으킨 게 또 병역이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논문인데요. 논문. 예, 예. 네.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강 후보자가 해당되는 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위장 전입이 하나 나오고 단어가 예. 위장 전입이라는 게 한마디로 거기 안 산다는 겁니다. 예. 주소는 거기가 돼 있는데 단어가 좀 무섭긴 해요. 예. 거기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절대 농지 같은 거 맞습니다. 거기 살아야지 농민이야지 취득할 수 있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사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예.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다든지 혹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MB 정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에 박미석 수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입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겨레에서 찾아가서 직접 마을 이장님한테 농사는 짓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낙마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날 그 발표 날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해서 일단 외교안보 라인을 발표한 다음에 다시 인사수석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국적하고 위장 전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 네. 보통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아주 그냥 한 줄 한 줄 나오는 걸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2학기에 이화 여고에 진학을 했는데 전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전학을 했다. 그렇죠. 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 친척집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딸이. 그렇죠. 딸이 그 친척집에 주소를 뒀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인 거죠. 그렇죠. 단어로는 딸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이유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는 또 바로 밝혔습니다. 그 강호부자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직접 언론에다가 미국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국 고등학교 생활에 부담을 느껴서 본인 모교, 그러니까 강호보자 모교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하게 했고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주소를 근데 친척집에 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기숙사에 들어간 건가요? 그건 모르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등장하겠군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강호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된 위장 전입은 아니어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에서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현 정부에서는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절대 농지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자, 오랜만입니다. 하영의 오프터 레코드. 예. 이제 선거가 끝나가지고 캠프를 드나들지도 않고 네. 오프터 레코드 할 게 별로 없는데 갑자기 아이템 하나 잡혔어요. 네.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예. 네,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내정도 화제가 됐지만 내정하면서 위장 전입과 예. 그다음에 이중국적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봤던 맞습니다. 뭐 장관이나 총리 내정할 때 단골 레퍼토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뭔가 근데 이게 과거의 것과 좀 다른 거 아닌가 혹은 예. 뭐 그래봐야 좀 달라봐야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하영 기자에게 긴급히 요걸 좀 파보자. 예. 예.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사청문회 TF팀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부가 들어서면 한 2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개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한 4차례 정도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요. 보통 기자들이 참석을 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 한 뼘 두께 정도로 두껍게 넘어오는데 거기는 각종 그